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된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사업용 토지 양도 시의 세율보다 10%를 가산을 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 차익은 5억 원인 경우 그리고 보유 기간은 15년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 5억 원, 장특공 최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15년 1억 5천, 과세 표준은 3억 5천만 원이 나오는 것이고 세율은 40%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은 1억 1,406만 원이 나오고 지방소득세 10%를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1억 2,546만 6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 차익 5억 원, 장특공 최대 15년 30% 1억 5천만 원, 과세 표준 3억 5천만 원이 나오고 세율은 40%보다 10% 플러스 50%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은 1억 4,906만 원이 나오는 것이고 지방소득세 포함 1억 6,39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를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도차익 10억 원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10억 원, 장특공 최대 15년 적용 30% 1억 5천, 과세 표준은 8억 5천, 세율은 42%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세액은 3억 2,106만 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3억 5,316만 6천 원이 나옵니다.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양도차익 10억 원, 장특공 1억 5천, 과세 표준은 8억 5천만 원, 세율은 42%에 10%를 추가하여 52%가 적용이 됩니다. 산출세액은 4억 606만 원이 되는 것이고 지방소득세 10% 포함을 하면 4억 4,66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를 비교해 보시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용 토지가 되려면 먼저 농지인 경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위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지에서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며 아래 요건,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를 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를 하여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소득금액과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직접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 과세하며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인 경우에 부수토지의 범위를 보게 되면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밖으로 나누어지며 도시지역에는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나누어집니다. 수도권에는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나뉘며 이곳에서는 3배까지, 수도권 밖에는 5배, 도시지역 밖에는 10배까지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에 포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장용 건축물 용도지역별 토지의 범위를 보게 되면 여기도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으로 나뉘어지며 도시지역에는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계획 지역으로 나누어 봅니다. 전용 주거지역인 경우 5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3배, 일반 주거지역, 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은 4배를 적용합니다.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은 7배를 적용하게 됩니다. 건물이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해당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토지의 소유 기간의 60% 이상 그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사용을 하여야만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취득가액이 너무 낮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면 양도 차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아들 또는 딸에게, 즉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5억을 증여하였다면 취득가액은 5억이 되고, 만약에 5억으로 매매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되는 것입니다. 10억을 증여하였다면 취득가액은 10억이 되고 10억으로 매매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 후 해당 부동산을 바로 양도하게 되면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10년 안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바로 2월과세가 되겠습니다. 아들에게 증여가 아닌 며느리에게, 딸에게 증여가 아닌 사위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즉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니라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적용하여 탈세를 하고자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양도 대금은 반드시 수중자로 귀속이 되어야만 하는데,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였다라면 양도 대금은 반드시 며느리에게로 귀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위에게 증여를 하였으면 양도 대금은 사위에게 반드시 귀속이 되어야만 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